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매니저 조경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SK텔레콤이 어떻게 SK 브로드밴드의 미디어 인코딩 시스템을 효율화하였는지, 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SK텔레콤 김재일 매니저님을 모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TV를 포함한 미디어 시장과 그 고객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의 IPTV 브랜드인 BTV 미디어 인코딩 시스템을 왜, 그리고 어떻게 AWS로 옮기게 되었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AWS 서비스들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순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날 IPTV를 포함한 미디어 업계는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 및 스트리밍, DTC와 같은 소비자 직접 판매 플랫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 제작 방법을 만들거나 미디어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등 업계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컨텐츠가 무척 많아지고 그 크기가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컨텐츠 제작 기술의 대중화와 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다양한 소비 채널도 생겨나고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소비자도 등장해서 컨텐츠 총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이유입니다만 제작 환경도 급격하게 진화를 해서 과거에 생산된 컨텐츠는 풀 HD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서 4K, 8K 등 초고화질 컨텐츠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 환경의 변화와 초고화질 컨텐츠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더 큰 컨텐츠 저장 공간과 더 넓은 대역폭이 요구되었습니다. 컨텐츠 생산과 편집까지의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플랫폼들에게 유통하고 소비자에게 배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HDR265와 같은 고효율 비디오 코딩 기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코딩 기술은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소비자 환경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TV, 패드, 스마트폰 등 각종 소비 장치들은 크기를 불문하고 풀 HD가 아닌 4K나 8K와 같은 초고화질 컨텐츠 재생이 가능해졌고요. 네트워크 환경도 유선이나 무선 모두 메가bps급을 넘어서 기가bps급의 대역폭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화질의 컨텐츠를 지연 없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전송 구간에 CDN 증설도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장비와 상면 증설도 필요했고요. 이는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경쟁자들을 앞서기 위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추천하고 성향에 기반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선순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들을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모두 수행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일부의 어려움을 AWS로 해결한 사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AWS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영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WS는 라이브 및 온디맨드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생성하고 변환하며 전달할 수 있는 특별히 구축된 미디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광고와 분석을 포함한 모든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다룰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AWS는 200여 개가 넘는 완벽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이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AWS는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서비스들과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우 빠르게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WS를 사용하면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WS는 15년 넘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활용 사례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과 성숙도,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AWS의 코어 인프라는 국방, 국제은행 등 보안이 매우 중요한 조직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수많은 보안 표준과 규정 준수 인증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AWS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많은 고객과 수만 개의 파트너로 이루어진 가장 역동적인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엔터프라이즈, 공공 부분의 조직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산업의 고객이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AWS의 장점을 기반으로 BTB의 어려움을 SK텔레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고객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김재일 매니저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BTB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으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SKT와 SKB가 함께 개발한 AWS 기반 인코딩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B 온프라미스 인코딩 시스템은 영상 수급, 인코딩, 후처리 과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배포됩니다. 원본 영상은 여러 방송사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수급을 받으며 BTB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서버 형태의 온프라미스 인코더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의 압축을 수행하게 됩니다. 압축된 파일은 복제 방지를 위한 DRM 후처리 과정과 배포를 위한 스트리밍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BTB CDN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서버 형태로 구성된 온프라미스 인코딩 시스템은 자체적 고도화 및 맞춤화가 어렵습니다. 장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간단한 테스트로 새로운 아이디를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이미 구현된 기능을 최적화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화 작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SKB에서는 자체적인 고도화와 맞춤화가 가능한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인코더의 도입은 기존 장비보다 개발 비용이 높고 시스템 처리 시간도 생각보다 길어 비용 및 인코딩 소요 시간 최적화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퀄리티와 다양한 포맷으로 수급되는 영상에 따른 세분화된 품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안하는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은 기존 온프라미스 인코딩 장비에 추가적으로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H.264 AVC 인코딩은 온프라미스 인코더를, H.265 HVC 인코딩은 클라우드 인코더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용화한 클라우드 인코더의 장점은 크게 신속성, 효율성, 제어 가능성입니다. 먼저 신속성, 애자일은 빠른 배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 반영, 개발자 간 집단지성을 이용, 민첩한 변화에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1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개발, 운영 및 관리가 편한 시스템 구현을 과제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IAC 기반의 인프라 구성, CI/CD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실시간 에러 및 버그 모니터링 등을 애자일에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과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디오 및 오디오 코덱의 압축 성능과 시청자 체감 화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쉽게 테스트, 도입,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H.265 비디오 코덱은 H.264 비디오 코덱 대비 2배의 압축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6배 이상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BTB 운영 관점에서 동일한 처리 시간으로 영상 압축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의 H.264와 동일하게 인코딩을 완료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여러 청크 또는 샷으로 나눠 스케일 아웃으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의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WS 미디어 컨버터 사용, EC2와 EBS 타입 선택, 세이빙 플랜, 스팟 인스턴스, 파게이트 등의 여러 가지 가능한 조합을 테스트하고 시스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질과 처리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수급되는 영상은 고어 퀄리티의 영화에서부터 70년대 옛 드라마까지 화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한 시스템은 체감 화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장비에서는 정해진 물량만을 처리할 수 있던 반면 제한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SN님의 도움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과제를 기획할 때 클라우드 초보인 저희가 직접 학습해가면서 과제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SKT와 SKP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일부는 업체를 활용하고 중요한 코어 설계 및 구현은 직접 학습해가면서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부딪혀 학습하면서 성장하지 않고 다른 업체 또는 사람에 의지하게 된다면 애자일한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SKT 담당 AM님과 SN님의 추천으로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과제 초기 2주 동안 AWS 프로토타이핑 개발자분들과 SKT 담당 SA, SKT 및 SKP 엔지니어가 한 팀을 구성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통해 IAC 기반 인프라, 에러 처리 및 모니터링, 보안, 데브옵스 환경 등 중요한 개념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중요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스템의 방향성을 잡고 구현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AWS 프로토타이핑 팀 개발자분들과 SN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의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의 전체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S3의 원본 영상을 업로드가 완료되면 BTB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작업 명령을 클라우드 에이전트에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작업 명령에 따라 클라우드 인코더는 AWS 배치를 이용하여 인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코딩이 끝나면 최종 압축된 영상은 BTB의 스토리지로 복사하면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스택에 설명드리면 CI/CD 스택은 에이전트와 인코딩 코드를 CI/CD로 관리하며 에러 버그 모니터링 스택은 에러와 버그를 모니터링하고 리포팅합니다. 또한 오토 태그 스택은 리소스의 비용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리소스마다 태그를 자동적으로 달아줍니다. 스토리지 스택은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S3 버킷과 DB용 RDS를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VPC 스택은 전체 스택이 VPC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VPC, 서브넷, NAT 게이트웨이 등을 구성하여 데이트 전송의 보안을 위한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구성합니다. 모든 인프라는 AWS CDK 기반의 IAC로 구성하였으며 네트워크 및 리소스를 쉽게 테스트, 변경, 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의 코드 관리 및 빌드,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CI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관리 및 통합하기 위하여 코드 커밋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빌드는 코드 빌드, 배포 및 승인 전차를 포함한 모든 파이프라인 관리는 코드 파이프라인, 이미지 저장소로 ECR을 이용하였습니다. 빌드를 통해 ECR에 저장된 이미지는 AWS 배치를 통해 인코딩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하여 개발 환경과 상용 환경을 다른 계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현재 페이지 구조와 같은 BTB 상용 시스템에 연결된 상용 환경 계정으로 최종 배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이원화하였습니다. CI/CD 각 상태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된 경우 AWS 챗봇을 통해 슬랙 메시지로 전달하여 운영자, 개발자, PM이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 구성한 CI/CD 파이프라인의 구성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 커밋으로 피처 브랜치를 통해 각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개발자가 1차 개발이 끝나 코드를 코드 커밋에 푸시하면 코드 빌드를 통해 자동으로 빌드되어 ECR의 이미지가 데브 테스트 태그로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된 데브 테스트 태그 이미지는 개발 환경에 AWS 배치에서 호출하여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닛 테스트가 끝난 후 데브 브랜치로 머지하게 되면 ECR에 데브 태그 이미지가 생성되어 개발 환경의 AWS 배치에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합 테스트가 문제없이 통과된 후 스테이지 태그 이미지로 상용 환경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PM의 승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용 배포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CI/CD 구성은 아이디어를 쉽게 검증 및 AWS 환경에 배포하여 테스트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과한 후 배포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단계 단계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최종 배포된 상용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CR 내 상용 이미지의 버전 관리를 통해 특정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도록 CI/CD를 구성했습니다. 수급되는 원본 영상은 다양한 포맷으로 입력됩니다. 또한 수급업체는 종종 수급 기준에 맞지 않거나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에러는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구간에서 화면이 깨지거나 화질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말 다양한 포맷의 여러 에러를 포함해 영상이 수급됩니다. 여기서 애자일한 개발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기능을 구현하고 발생한 에러는 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처리 방식을 개선해가면 완성도가 높은 인코딩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러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러 데이터를 축적하여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에러 데이터 백업도 필요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오류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 슬랙을 활용했습니다. AWS 배치 이벤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미 에러 처리 방식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리트라이 로직을 통해 재실행됩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슬랙을 통해 발표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운영자, 개발자, PM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지어 에러 메시지 전달 방식 자체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한 로그는 새로운 로그 그룹에 백업하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급 원본 영상 중 비디오 또는 오디오 스트림에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텍스 에러는 알고리즘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데 이때 완전히 복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영상에서 발표 자료처럼 화면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텍스 에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희는 모든 경우 재수급 요청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화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가 화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간을 특정해 주지 않는 경우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수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코더에서는 복원하는 영역 중 비디오 스트림 에러가 발생하는 구간을 메시지로 통보하여 운영자가 해당 구간을 확인한 후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면 비디오의 비고에 특정 구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넣었으며 해당 구간 확인을 통해 운영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재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BTB 운영 관점에서 온프라미스 인코더와 클라우드 인코더가 동일한 처리 시간으로 인코딩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여러 청크 또는 샷으로 나눠 스케일아웃으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시간 영상을 처리하는데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스케일아웃을 통해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한 조합을 테스트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기존 인코더 대비 비용을 10분의 1로 효율화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은 영상의 압축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퍼 타이틀, 퍼 청크, 퍼샷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테스트하고 반영했습니다. 퍼 타이틀은 전체 영상에 대해, 퍼 청크는 고정 길이의 청크별로, 퍼샷은 샷 단위별로 동일한 압축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퍼 타이틀에서 퍼샷으로 갈수록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서 압축 파라미터가 적응적으로 적용됩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프레임별로 자세히 보면 각 방법별로 압축 파라미터가 다르게 반영되고 대신 화질 척도인 V마프는 퍼샷이 안정적이며 높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알고리즘 적용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고 적용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자일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저희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은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더 높은 압축 성능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개선해 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기존 인코딩 대비 27%에서 51%의 압축률을 개선하면서도 화질이 저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률 개선은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서버 비용을 감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전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SKT, SKB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인코더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사람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AWS는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관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합습과 프로세스 노하우를 직접 쌓아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개선과 혁신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전체 시스템이 아닌 일부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과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BTB의 혁신을 이끄는 시스템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도전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한 결과지만 매우 흥미롭네요. AWS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고객께서는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 기능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어떻게 컨텐츠 인코딩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속도를 높이고 화질을 개선하며 인코딩 과정의 오류를 찾아낼 것인지 등등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컨텐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코딩 용량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영역의 고민들은 AWS의 기능으로 해결이 가능했고,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AWS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그리고 인코딩 워크플로우나 인코딩 리소스를 제어하고 오류를 감지하고 통보할 때 사용된 많은 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더 빠르게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드라마틱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도록 시스템이 비용 효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리소스가 스케일링되는 유연한 아키텍처와 서블리스 서비스를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들께서 이렇게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하고 그 효과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사업 근거를 마련하거나 인프라 비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도입의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AWS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께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 준비된
클라우드 가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TCO 절감, 직원 생산성 향상, 운영 탄력성 증가 및 비즈니스 민첩성으로 얻은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신 경우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AWS의 장점을 잘 인식해서 클라우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고객께서 대규모 전환을 추진하기 전에 클라우드 투자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AWS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사례의 고객께서도 AWS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협업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객께서 사용하신 핵심 AWS 서비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가 있습니다. 줄여서 IAC로 부르는데요. AWS에서 실행할 시스템의 인프라 환경을 코드로 정의하고 손쉽고 일관되게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프라 구조를 코드로 정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저장소에 보관하고 그 변경 사항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하여 재배포나 시스템 고도화 개발 시 기반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AWS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YAML 또는 JSON으로 정의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개발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자바, .NET 또는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개발 언어를 사용해서 인프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AWS CDK가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모든 영역을 AWS의 DevOps 파이프라인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에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관리형 서비스와 서벌리스 기술을 함께 사용하였는데요. 인코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은 관리형 AWS 컨테이너 서비스인 아마존 ECS를 사용해서 운영과 관리 부담을 낮추었고요. 손쉽고 빠른 미디어 파일 접근을 위해서 아마존 S3를 사용하여 원본 콘텐츠와 변환된 콘텐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전체 인코딩 플로우와 인코딩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AWS 배치와 AWS 람다를 사용했고 콘텐츠 매터와 인코딩 상태를 저장하는 데에 아마존 오로라 서벌리스와 같은 서벌리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고객께서 앞서 강조하신 대로 AWS의 여러 기능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과 저와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의 도움도 받아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의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AWS와 고객이 협의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객과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 및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최대 두 판의 피자를 즐길 수 있는 AWS가 투 피자 팀으로 부르는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전체 프로젝트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개발 환경 구축에서부터 개발 및 시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모 구축이나 POC와 같은 기능 검증과는 다릅니다. 보통 3주에서 6주가 소요되는데요. 검증 가능한 핵심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상용화에 가까운 초기 버전을 구축하는 데까지 AWS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핵심 AWS 기능과 그 개발 방법을 익히실 수 있고요. AWS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AWS 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 통신, 리테일, 게임, 그리고 반도체 등 참 다양한 산업군의 크고 작은 고객의 시스템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션에서 보신 대로 여러분들께서도 도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AWS에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